빚내서 돈을 불고 연금 부채를 더하고 하니까 나라 빚이 전년 대비 6%가 늘어서 2326조랍니다. 뭐 연금도 부채로 포함하고 정부 부채도 이제 그걸로 이제 산입을 시키니까 그렇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나라의 빚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앞으로 부를까요? 세금 급증이죠. 세금 급증. 세금 폭탄. 담배값이 지금 4,500원인데요. 8,000원 되는 게 시간 문제죠. 소주값도 오르고요. 지하철 요금 오르고 버스 요금 오르고 공공요금 전부 다 싸그리 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왜냐? 정부에서 돈이 없는데 정부에서 계속 빚내서 이자 내야 되고 이래저래 하는데 눈더미처럼 늘어나는 빚을 누구한테 떠넘기겠습니까? 대기업 재벌가 족불가들한테요? 아니죠. 힘없는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다 부담 지웁니다. 우스갯소리로 직장인들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이제 뭡니까? 소득세 같은 것들 팍팍 올리겠죠. 국민연금도 이제 팍팍 올라가잖아요. 국민연금도 뭐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상한액이 뭐 590만원으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작년보다 최대치로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뭐 국민연금 이제 납부 금액이 49만 7천원에서 53만 1천원인가? 뭐 그 정도 올랐더라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국민연금 이제 납부액도 뭐 한선, 상한선을 계속 이제 올리는 거죠. 그것만 올리겠습니까? 건강보험료도 또 올리고요. 서울세 올리고 이래저래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계속 올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제 일본 직장인과 한국 직장인의 이제 세금을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비교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똑같은 급여를 받을 때 한국 이제 직장인 대비해서 일본 직장인의 세금이 한 2배들은 높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 직장인이 300만원 세금, 한국 직장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만원을 뭐 월급을 받는다. 계산이 편하게 500만원을 만약에 한국 직장인이 500만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세금이 대략 얼마입니까? 한 80만원 좀 되겠죠. 대략. 그러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냐? 뭐 500만원 중에 세금이 한 80만원 빠지고 실수령액이 한 420만원 될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500만원 세전소득이다라고 하면 세후소득이 320만원. 2배 이상이죠.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단순 계산해가지고 500만원 월급 받으면 한 100만원 가량은 세금으로 빼내고 400만원 세전 실수령이 받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중에서 한 200만원이 세금으로 날아가고 그냥 실수령이 300인 거죠. 똑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 해도 일본 직장인이 한국인보다 삶의 수준이 더 빡센 거죠.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한국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빨리 겪다 보니까는 나름 그래도 절약하고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아끼는 그런 습성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죠. 다운사이징이 돼 있어서 그에 걸맞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40만원 된다. 개인이. 그러면 비슷한 조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한 90만원 이상 낸다라고 보면 맞대요. 90만원. 거의 2배 이상이죠. 충격입니다. 설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빡세지는 거죠. 빡세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의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보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에서 세금이 현재 받는 세금에서 한 2배 이상 내려간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월급을 500 받는데 실수령액으로 400 받는다. 그러면 실수령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드는 일이 생긴다. 라고 보면 거의 맞죠. 물론 한 방에 그렇게 올리진 않죠. 서서히 젖어들게끔 하겠죠. 버스비 올리고 지하철 요금 올리고 전기세 올리고 가스비 올리고 수도세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하나씩 이제 젖어들게 만들겠죠. 해마다 매년 조금씩 국민연금도 올리고 저기 의료보험비도 올리고 서울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고 고용보험료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더 빡세게 아마 부담하게 만들 겁니다.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계속 낮아지는 거죠. 한국은 우리가 알고다시피 식당에 가면 음식 말고도 밑반찬들이 나오지만 일본은 밑반찬 없죠. 교통비
한국이 일본보다 아직은 교통비가 쌉니다.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고속도로 비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왕창 올리고 지하철 요금도 구간별로 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뭐 1250원, 조금 멀리 가면 2000원, 그 다음 2500원, 3000원, 4000원 뭐 그런 식으로 올리겠죠. 버스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데 1500원, 좀 멀리 가면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해가지고 이거 올리겠죠. 한국의 이제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면 맞고 그 경제 위기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한 5년에서 한 7년 안에 한국의 직장인들의 삶,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의 수준이 지금의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려되고 걱정되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죠. 그리고 소비를 줄인 대신 그걸 그만큼 저축해야 됩니다. 채권 사고, 고배당 우량주 사고, 아니면 안전한 저축하고 해서 미래를 대응해야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준비돼서 그래도 티 안 나게 조용히 여유롭게 살고 어떤 이들은 매우 힘들고 어렵게 빡세게 삽니다. 어디에 속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살아간 삶이 점점 더 힘들고 더 빡세고 더 만만치 않아진다. 아이고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하게 마음먹고 지금의 삶의 수준을 재조정하고 필요하면 다운사이징 해야죠.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착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게 시작해야 된다. 아주 작게. 아주 조금씩.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 지켜야 되고요. 건강 지키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건검절약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좀 더 나은 캐리어를 갖추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뭐 무조건 영어 공부하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자기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자기한테 정말 맞는 그런 자격증이나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차근차근 잘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한다고 뭐 시장에 따라가듯이 그냥 미래 준비한다고 뭐 자기개발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